자, 오늘 특강은요, 재산범죄에 대한 그 객체에 대해서 누구 소유냐, 내 소유냐, 너 소유냐, 누가 점유하느냐, 내가 점유하느냐, 남이 점유하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번에 보시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 자, 점유가 누가 하고 있어? 타인, 남이죠. 소유도 누구야? 타인이죠. 남이죠. 남의 물건 남이 점유하고 있는 거. 자, 이 경우에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4개의 범죄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점유는 뭐야? 내가 하고 있는데 2번에 보시면 소유는 누구 거야? 타인 거야. 이 경우에는 뭐야? 꿀꺽하면은 횡령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횡령. 그 다음에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재물. 그죠? 예, 점유는 다 남이 하고 있어. 근데 내 물건이야. 이 경우에는 뭐야? 권리행사 방해죄야.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또 보자. 점유자는 누구가 되든지 상관하지 않아. 근데 남의 물건을 부셔먹은 경우 있죠. 그죠? 그 효용가치를 해했다든지 이거는 손괴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은 뭐야? 작물죄. 그죠? 재산범죄라는 것은 뭐가 있어? 절도, 강도,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재물, 물건이어야지 됩니다. 이익과 관련된 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배임 같은 거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배임은 해당 사항이 작물죄에 있어서 배임죄로 의해 취득한 이 재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누구의 점유도 아닌 거. 그죠? 타인 소유 재물, 점유이탈물이죠. 점유이탈물 횡령죄. 제가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요. 이 개념이 꽉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백날 판례 쪼가리 외워봤자 한 2, 3일 가서 다 까먹어요. 이 개념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개념을 받고 계시고 그 다음에 노트에 적어보시고 연습장에 적어보시고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이게 그러니까 저기로 치면은 산수에서 수학에서 치면은 구구단 같은 거야. 이게 약하면 재산범죄 백날 공부해봤자 어떤 힘을 못 받아. 내가 왜 옛날에 이 형법을 잘했냐면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누구 점유냐, 누군 소유냐 이런 관계를 갖다가 머릿속에 매일마다 연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남들은 그때 막 형법 문제 막 어려워하고 이럴 텐데 나는 쉽게 풀었었어. 자, 보자고 또 형법상의 점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물론 여기 설명 더럽게 말어 길고 근데 키워드를 적은 거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은 바로 형법상 점유가 인정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갖고 점유라는 게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사실상의 지배력, 우리 지갑이나 아니면 물건이 있다고 봅시다. 내가 손으로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어. 손으로 꽉 잡고 있는 거야. 쥐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점유를 취득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 아니면 가방에다가 자기가 가방을 갖고 있는데 자기 가방 안에다가 넣어놨다든지 언제든지 그것을 내가 꺼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데 지장이 없는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사실상의 지배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꺼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 그죠? 이것을 형법상 점유로 보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은 점유 보조자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민법상 점유 보조자 여기에 대해서 형법상 점유가 인정되느냐 예, 이렇게 시험에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21년도 법원행정고시에도 나온 바가 있는데 자, 점유 보조자라니까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쵸? 여기다 좀 적어볼까? 내가 깨끗하게 하고 한번 적어볼게. 요거 다음 칸에 적어볼까?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 자, 쉽게 얘기해서 가게 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원. 가게 점원이 예를 들어서 배달하는 직원이야. 그러면 오토바이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그 오토바이는 사장님이 사준 거란 말이야. 그죠? 야, 너 배달 오면 그 오토바이 타고 가서 배달해 줘 하고 맡겼는데 그 직원이 그거 타고 어디 토껴버린다든지 어디 잠수 타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경우에 바로 그 가게 점원은 점유 보조자가 되거든요. 이 경우에 사실상의 운전을 해서 배달을 나가는 것은 배달 직원이란 말이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 그 오토바이에 대해서. 그죠?
오토바이 원주인은 가게 사장님인데,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점원이 그 오토바이 타고 어디 남한테 팔아먹는다든지 도망가 버리면 뭐다? 바로 횡령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보자. 형량. 자, 이거는 왜 제가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 경찰 공부 6년, 7년 했다, 또 경찰직에 몸다고 계급이 경사, 경위, 이런 사람들한테도 물어봐도 형량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어. 내 아는 동생인데, 지금, 경감이거든? 경감인데, 이제, 그것도 형사과야. 근데 그 친구가, 나름대로 형법 되게 잘한다고 나는 그 친구 내가 많이 가르쳐줬고 내가 공부할 때 영향을 나한테 많이 받은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 야, 너 강도의 형량이 얼마고 절도의 형량이 얼마 되는지 알아? 했더니 이거는 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물론 뭐 형사과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나머지 형량을 물어보니까 틀리더라고. 내가 걔한테 뭘 물어봤냐면은 작물의 바로 형량을 물어봤는데 틀리더라고. 7년짜리거든요. 여기다 왜 요 작물죄가 이게 7년이 되는지 그 이유도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일단 여기 보시면은 제3범죄 중에서 그러면 가장 빡센 형량을 갖고 있는 게 뭐냐? 골라봐라. 특수자 들어간 이런 거 말고 일단 기본적인 거 절도, 강도, 사기, 배임, 횡령 이런 거 관련 중에서 가장 빡센 형량을 갖고 있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뭐니 해도 강도겠죠. 3년 이상. 쉽게 얘기하면은 가장 형량을 낮게 봐준다고 하더라도 3년부터 출발해야 돼. 나머지는 뭐예요? 10년 이하, 5년 이하, 6년 이하. 그죠? 최고 때려봐야 6년 넘지 마시오. 최고 때려봤자 10년 넘지 마시오. 이런 말이란 말이야, 이게. 그죠? 근데 지금 강도만 유독히 어떻게 돼요? 3년 이상이 나와요. 3년부터 출발하라는 거야, 형량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왜 강도가 그러면 빡세냐면은, 강도짓은 물건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그 물건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를 어떻게 해야 되니? 그죠? 바로 항거불능 상태에 만들어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꼼짝 못하게 해서 외폭해 갖고. 자, 이 경우에 사람이 다칠 수가 있죠. 이 경우에 만약에 칼을 들이댄다든지 총을 들이댄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강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피해자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다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점 때문에 지금 나머지는 사람이 크게 어디 다치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유독 강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좀 빡세다는 거야. 왜? 사람, 피해자가 다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강도만 제3범죄에서 이지방으로 최고의 형량을 갖고 있습니다. 알아두셨으면요. 절도는 몇 년? 6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소유권과 점유권을 침탈하는 경우 대표적인 바로 범죄는 절도겠죠. 물론 강도도 소유권, 점유권 침탈은 당연한 거겠죠. 아까 위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공부했잖아, 여기 위에서. 그죠? 예. 그래서 타인 점유, 타인 소유 재물, 절도, 강도, 사기, 공갈 제가 해놨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아래 한번 보자. 사기는 근데 몇 년이냐? 사기와 공갈은 둘 다 편취죄죠. 그죠?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기는 뻥 까서 갖고 오는 거, 뻥 쳐갖고 속여서 갖고 오는 거고, 공갈은 강도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약하게 겁주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와 공갈의 공통점은 뭐다?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물건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재물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예. 하나는 속아서 물건을 교부하는 거고, 하나는 겁먹어서 교부하는 거야. 둘 다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물건을 교부한다는 공통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배신 때린 거와 관련된 거에 대해 공부를 해보자. 배신과 관련된 것은 뭐냐면은 지금 횡령과 배임인데 똑같이 형량을 5년 이하로 잡고 있어요. 횡령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보관 의무를 저발인 배신을 때린 거고요. 배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그 사무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죠? 손해를 끼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죠. 권방은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대충. 예,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권방은 많이 알잖아요. 권리행사 방해죄. 자, 그런데 유독 보니까 지금 아래로 내려가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조금 커져요. 이 작물이. 그죠? 작물이 갑자기 지금 형량이 몇 년짜리니 이게? 7년짜리 아니야. 그죠?
그죠?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다가 세탁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작물죄는 재산범죄에 의해 취득한 재물이죠. 그 물건을 작물이라 그래.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뭐 A, B, C, D, E라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놈이 그 피해자의 어떤 지갑을 훔쳐왔어. 지갑이라고 하면 그러나 오토바이를 훔쳐왔어요. 훔쳐왔는데 이걸 갖다가 A라는 놈한테 팔았어요. 근데 A라는 놈은 또 어떻게 돼요? 이것을 야 내가 저기 오토바이 어디서 하나 훔쳐온 거 하나 있는데 내가 싸게 샀는데 너 이거 나한테 사라 하면서 B한테 팔았어. 근데 B가 또 그걸 갖고 있다가 또 그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훔쳐온 물건이 있는데 싸게 판다 하면서 또 얘한테 넘어가. C라는 사람한테 넘어가. 그래서 또 D라는 사람한테 넘어가.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람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정가대로 예를 들어서 적정 가격에 팔았어요. 자, 이 경우에 이 본래의 오토바이 주인이 이 물건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민법상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마지막에 취득한 이 사람은 선의로 취득했잖아요. 그 작물인 사정을 모르고 취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피해자가,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본래의 물건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작물이 돌아다님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사회에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른 범죄하고 달리 바로 재산범죄에 취득한 물건이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면서 세탁이 되기 때문에 본래의 주인이 그 물건을 찾아갈 가능성이 희박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재산범죄하고 달리 7년 이하라고 합니다. 좀 빡세게 형량이 센 거예요. 뭐 손괴는 여러분 뭐 부셔먹은 거 뭐 알잖아요. 효용을 해하거나 부셔먹은 거. 점유이탈물 횡령. 뭐 예를 들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갑이야. 그런 경우, 이런 경우하고 같은 지갑인데 당구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이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거는 뭐야?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당구장에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뭐야? 그 지갑이 당구장 주인의 점유구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죠? 그 경우에는 절도가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뭐다?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겠죠. 그래서 1년 이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거는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 1년 이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나왔는데 강도죄가 왜 세다? 왜 형량이 재산범죄 중에 가장 빡세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껴들어갔다는 거야. 그죠? 범죄를 저지르는데 물건은 당연한 거고 자, 그 와중에 뭐예요? 바로 사람의 신체 법익을 건드리기 때문에 강도죄가 재산범죄 중에서 가장 빡세게 그죠? 3년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형량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재산범죄에 대해서 그 실력을 좀 기르고 싶다 하면은 제가 요 영상을 갖다가 수없이 많이 반복해 주시고 또 노트에도 적어 보시고 천천히 뭐라 그러죠? 생각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약하게 되면은 재산범죄 판례 쪼가리 아무리 외워봐도 머릿속에 빡빡 안 들어와요. 되셨나요?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